재능, 탤런트가 된다든지 가수가 된다든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성공이 더 큰 것입니다. 유명한 야구선수는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낫습니다. 그 선수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냥 우리 자동차 한 대 팔아야 큰 돈 안 생깁니다. 여러 대 파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운동선수들이라는 건 전부 받는 것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큼 부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보는 그 사주 방법과 오늘날에 보는 사주 해석풀이는 달라져야 합니다. 직업도 달라져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이게 알아야 되는데, 용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신을 찾는 것이지 용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다 용신 정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용신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찾아내는 것이죠. 어딘가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리학자들은 그 용신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일 목적이. 만약에 용신을 정하려고 한다면 용신이 잘 안 찾아요. 근데 이게 용신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죠. 이미 하늘에서 용신을 정해놨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명리가 직권남용이에요. 어쨌든 찾아야 돼. 찾는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찾는다는 이야기는 사주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주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정한다는 것은 사주를 찾는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달라요. 찾는 사람 마음대로 찾으면 됩니까? 하늘은 비밀을 풀어내는데, 하늘은 천기를 암호를 해소내긴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면 안 되죠. 전혀 찾는다 하고 정한다는 말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용신은 찾는 것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정해진 용신을 찾아내는 노력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 노력이 은물겹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의 사주는 아주 복잡하고 신약하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가 하면 실제로는 이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적용도 많이 하고 대입도 많이 해서 그걸 확실히 찾아난 다음에 그 다음 쭉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 확실치 않는데 쭉 얘기하면 자신 없는 소리도 거짓도 될 수 있고 헛소리도 될 수 있고, 정확히 찾아야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신을 절대로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신을 찾아놓고도 이게 확실한지 모를 경우에는 그분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주 생긴 모습을 볼 적에 아마도 용신이 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올해는 기해년인가요? 을해년, 해년에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수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돈을 좀 괜찮았습니까? 예. 돈을 벌지 못했고 오히려 까먹었다면 용신은 잘못 찾은 것입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묻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쪽집게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그 용신을 정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헛소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담받고 돌아갔을 때 나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또 받을 텐데, 맞았을 때는 좋지만 도사라고 얘기 듣지만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서 용신을 바로 정한 뒤에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용신만 정하게 되면 그 다음 정답은 스스로 그냥 주르륵 나갑니다. 어쨌든 이것이 용신을 잘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안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목이라고. 어떤 사람은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참 애매하죠. 실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애매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많이 순례하고 있거든요. 이거 순례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어떻든 이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미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런 사람들은 저 용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소리가 되니까. 어쨌든 100%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용신만 제대로 찾으면 이 호는 얘기가 절대로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설명을 하는 순서나 설명을 하는 것도 재주가 있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설명의 내용 자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했는데 용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용신이 감당하는 영역은 기룡화부 그 정도죠. 보통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 것이냐 안 벌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언제 진급하겠습니까? 또는 언제 직장이 위태롭게 생겼나? 내가 잘리게 생겼습니까? 앉게 생겼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뭐 되게. 어쨌든 그 궁금증은 용신을 찾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용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용신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유용이죠, 용신. 그 사람은 사유와의 어떤 관계, 사유성에 관한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나 배우자나 학교나 어쨌든 남들과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용신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직업이나 배우자나 학교나 어쨌든 남들과 관계, 사유니까 용신에서 다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격이나 이런 것도 용신을 찾아야 그게 나오는 것이고 직업도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사주심리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걸 우리가 박사과정에 연구합니다. 사주심리학을 특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 성격 분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격 분야가 잘 되면 그 사람 심리 파악도 할 수 있고 직업 문제도 우리가 짚어줄 수 있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해당되는 때 들어가서 더 배우게 되실 거고요. 어쨌든 직업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 분석은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용신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용신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사주 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을 언제 벌겠습니까? 뭐 사업은 돈이 벌게 될까요? 그런데 그때의 재무 상황을 용신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재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 재물을 판단할 때 용신은 재성이 용신입니다. 재성이.
재성이 용신이 되죠. 글쎄, 이걸 자상하게. 자, 이게 뭐랄까요? 연월예식, 시, 일, 월, 연으로 따져서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이게 신해, 원, 이모, 임신, 신축, 신축이라고 했을 적에 이 일간이 나죠. 그때 이 화가, 그죠? 일간의 수가 이제 용신이 화라고 했을 적에 희신은 용신이 화가 되니까 용신이 화가 됩니다. 희신은 목이 되겠죠? 목.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볶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을 재물에 대해서 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재물을 용신으로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용신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나를 극하는 게 재성이니까 화, 즉 일지에 요게 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간 있으면서 일간과 그러니까 임오, 그렇죠? 일간인 임은 나고 그 다음에 일지인 오는 화인데 그게 암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오 암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매우 유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매우 유정하다. 좋다고 했습니다. 매우 유정하다. 그렇다면 이 재성이니까 돈이 나의 뜻에 따라서 잘 호흡에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약하죠. 신약하죠. 그렇죠? 다른 것이 다 수가 있고 신약하죠. 그 사주를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를 따져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를 묻는다면 어머니는 인성이 용신이죠. 인성이. 그렇죠? 인성이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한다면 나를 낳아준 분이 어머니니까 금생수, 금이 있어야죠. 금이 어머니입니다. 여기는 신금이 있네요. 신금이. 시간에도 연간에도 있는데 어떤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정인입니다. 시간과 연간이 있죠. 근데 시간의 인성은 대개는 종교성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연간, 요게 어머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연간이. 그렇게 보면, 우선 앉은 자리에 인성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어머니인데 앉은 자리에 축토가 있으니까 이것을 용신으로 보면 축토는 인성이 되죠.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면 인성을 용신으로 놓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축토가 있구나. 힘은 변실하겠는데 또 월지에 보니까 진토가 있어요. 그렇죠? 힘을 더해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운을 설해야 되구나. 기운을 설해야 하면 이게 용신이 강하니까 기운을 설해야 되는데 강하면 설해라. 설해야 되는데 설하려면 자식적으로 설하든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설을 빼내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식상이니까 식상 임수죠. 그 자식인데 목이 없습니다. 재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실이 없을 거다. 그리고 열심히 하더라도 별 수익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자식 농사나 하고 있든지 자식 농사도 노력만 하고서 별로 수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식은 만족한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을 묻는다면 직업이 이제 용신으로 봐야죠. 직업성을 용신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적성이 맞습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묻죠. 그래서 이것들도 주로 월지가 사유성입니다. 월지가 사유성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걸 보면, 시간이 신금이고 평간이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처럼 재물이 용신이라면, 재물을 물으면 재물을 용신으로 보고, 어머니를 물으면 어머니를 용신으로 보고, 또 직업을 물으면 직업을 용신으로 보고 다시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훨씬 낫고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자상하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자상하게 하면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얼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살론도 그냥 개론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살은 우리가 여기서 저는 여러분 보고 이 신살을 써라 마라 쓰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신사를 전혀 대입하지 않고서도 사주를 분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언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사는 어떻게 보면 상담 내담자를 겁을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는 겁을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예지를 해주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예언해주고 대책을 말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공갈치고, 죄송합니다, 공갈을 한다든가 겁박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사를 전혀 대입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꼭 할래야 되느냐? 우리 공부할 적에 그래서 이걸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신사는 반드시 배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신살에 대해서 신살도 모르고 또 사주 뭐냐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걸 공부합니다. 사실 강의에서 이걸 제외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신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이 없으면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물어봐요. 제가 성질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전혀 않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하고 해주기는 하되 이것을 주로 해서 사주 해설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살은 어떤 상황을 그냥 신살 하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자로서. 이걸 단식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다른 지식이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 되니까. 그러나 사주는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단식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판단은.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뭔가 얘기를 해주고 상담료를 받아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쪽으로만 많이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사주는 뭐 점쟁이나 정치는 사람이나 미신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명을 벗어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써야 돼요. 그것은 치는 사람이라든지 그랑한테 보세요 라고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가 위주로 해서 보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신살이 전혀 틀리다는 소리 아닙니다.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쨌든 또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긴 해야죠. 공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잘 몰라도 그러니까 신설은 우리의 희용기구한 용신에도 희용기구한에서 길신이 있고 한신 흉신이 있어요. 그 길신, 흉신 여기에 따라서 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흉신의 작용 배경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전혀 그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신살은 아마도 이게 어느 경우에 이 사주 여기로 끼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남들이 이 얘기를 할 적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령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망정 기가 막히게 잘 불러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살에 관해서 장황하게 잘 설명하면서 기가 막히게 불러다 바칩니다. 편복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 마주쳐서 신살이 어쩌고 했을 때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모르는 분이 사주 본다고 하냐고 하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경우등계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요건다. 그게 정확한 비교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올바로 하는 사람이 그런 실책을 받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사람하면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사에 관해서 공부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합충변화입니다. 합충변화. 합충에 대한 변화. 이것은 합충변화는 어떻게 보면 사주를 풀이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사주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합이라든지 삼합이라든지 여기서 충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는 아주 중요하죠. 도구가 되는 거니까. 사주를 풀이하는 도구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용신을 찾은 후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열심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결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겠는데 그때는 간결하게 어떤 사람은 사주 하나를 붙잡고 아까 얘기했듯이 용신을 찾고 성품을 알아보고 사회성을 알아보고 부부관계를 알아보고 자식 문제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제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순서를 잡아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하는 여기서대로 순서를 잘 잡은 뒤에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좀 바꾸거나 하는 건 여러분 나름대로 좀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처음 배울 때는 어떤 틀을 배워야 됩니다. 틀도 안 배우면 뒤죽박죽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틀을 딱 배워서 그런 수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수십 개의 그 명도에 대한 그런 수업을 쭉 하게 되면 저절로 거기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공부에 따라서 학문 그거에 따라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지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사를 하신 분은 석사 과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콤보 과정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 따라오고 박사 과정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압축해서, 요새 미국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압축해서 박사, 나중에 끝나면 박사학위를 받는 그러한 융합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학사 과정은 따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공부한 내용은 또 크레딧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크레딧도 드리고 또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과목에 대해서 쭉 그런 내용을 가르쳐 드립니다. 물론 사주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박사 과정 수립이 되겠죠. 일반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